자, 교재 509페이지. 자, 거기 509페이지에 사장 영세율 첨부 서류 또는 근거 서류라고 돼 있고요. 우리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 환급이 되기 때문에 뻥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영세율을 매출할 때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영세율 첨부 서류고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래 1번 수출 실적 영세서를 많이 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페이지, 거기도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두 문제나 있거든요. 기출 문제가 509페이지 1번 수출 시점 영세서, 거기다가요 694페이지 문제 3-1, 694페이지 문제 3-1, 그럼 하나 더 733페이지 733페이지 문제 3-1, 733페이지 문제 3-1. 자, 일단 요렇게 두 개고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할 거는요, 어디 가주시냐면 516페이지네요 516페이지고요 네, 맨 위에에요. 2번 문제입니다. 516페이지 맨 위에 2번. 요거는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도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이 되겠고요.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일단은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추가 반영하시오. 우리가 영세율 매출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영세율 매출의 한 종류죠. 그쵸? 근데 내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제출하는 게 저 영세율 매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우리가 작성하는 거예요. 아셨죠? 반영하시오. 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해당 부속 서류만 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갈게요. 회사는 바꿀 필요 바꿔야 되겠구나. 거기 2500번. 예. 자, 회사 2500번 만세. 로 가주시고요. 자, 하나씩 하고 입력하고 해볼게요. 보니까, 자, 거기 거래처 1호 상사 있죠. 1호 상사 수출 신고 번호 그냥 숫자랑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그 수출 신고 번호에 있는 X는 대문자 X입니다. 입력하지 말라는 X가 아니라. 그리고 선적일이 2021년 8월 20일이죠. 근데 환전일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빠른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8월 15일이죠. 그럼 환율이 맨 오른쪽에 선적일에 적용 환율이 있고 환전일에 적용 환율이 있죠. 둘 중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환전한 날이 선적일보다 빠르니까 환전한 날의 환율인 950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은 20만 달러 했으니까 20만 달러 하시면 20만 달러의 환전일의 환율 950 곱해서 컴퓨터가 구해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쉬워요, 여러분들. 진짜로 쉽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부속 명세서 아래에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에 있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예정 신고 기간 2기니까 7월부터 9월로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출 신고 번호, 그냥 숫자 이런 것들만 넣으시고 짝대기 하지 마시고. 자, 130 41 20 044 589X.
물론 대문자로 하시는 거 추천. 자, 그리고 이제 커서가 넘어가면 선적일자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리얼 선적일자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2021년도 8월 20일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선적일자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통화 코드는 F2번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 통화 코드 있죠? USD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USD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나라 미국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세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환율은 여러분 아까 950원이었죠. 950원. 그 오른쪽에 있는 공 6개는 소수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외화는 몇 달러예요? 20만 달러지? 20만 달러? 20만 달러 수출 하면 컴퓨터가 16번 곱하기 17번에서 우리나라 돈 계산해 줄 겁니다. 1억 9천인가 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있네요. 있고, F2번 누르시면 되겠죠. 거래처. 그래서 히로 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진짜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LA 갈비, LA 상사. 자, LA 상사 수출 신고 번호 130-5510-011460X. 그 다음에 선적일은 2021년도 8월 22일. 자, 통화 코드는 똑같이 미국이네요. 환율은 뭐가 더 빨라요, 여러분들? 선적일하고 환전일 LA 상사는 선적일이 더 빠르죠. 빠르니까 선적일에 환율 쓰셔야 되겠네요. 1,050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외화는 10만 달러 수출했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킹덤. 킹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거기 일본 통화입니다. 얘가 1306425147041X 선적일자 2021년 9월 17일. 환전은 안 했네요. 그죠? 일본 JPY.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환율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환율 그 킹덤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9.5겠죠. 1엔당 9.5잖아요, 여러분들. 100엔당 950원이면 그렇죠? 950 나누기 100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95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9.5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몇 엔을 수출했냐면 100만엔 수출했네요. 100만엔. 우리나라 돈은 950. 거래처는 킹덤. 진짜로 요런 문제만 네요, 여러분들. 여기는. 되셨죠? 하셨나요? 다들? 그러면 여기에 싸잡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제가 아까 위쪽에 여기 기타 영세율이 직수출 이외에 나머지 외국으로 수출이었고, 여기 10번 수출 재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외국으로 직수출이에요. 방금 우리 3건이었죠. 3개. 3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 금액이 전체 직수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3억 450만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하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 최소화 좀 시켜볼게요. 최소화. 나가시지 마시고. 자, 최소화 시키시고, 이제 요 메뉴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아래 바로 2칸 아래로 가시면 명세율 매출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누르시고, 날짜는 예정 신고 기간 2기니까 7월부터 9월.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거 다 여기 있는 21조부터 24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다 영세율 매출이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왠지 불러오기 눌러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불러옵니다, 여러분들.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안 불러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안 불러오죠.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걸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접 써야 돼요. 영세율 매출이 얼마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매출 입력했었어요, 아까? 그죠? 직수출 입력했죠. 21조 쪽. 이게 얼마였죠? 총? 그죠? 아까. 아, 조심하세요. 이거요. 우리나라 돈 매출. 이거 전체가 3억 450만원. 요게 세 건의 영세 직수출 매출 총액이 되겠죠. 우리나라 돈. 이건 여러분들 되죠? 그러면 복사 기능 활용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그래서 요거 그냥 원화금에 컨트롤 C 잡고, 물론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잡고, 여기다가 이제 직수출 갖다 컨트롤 V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아래에 있는 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그래요. 컴퓨터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이거 진짜 쉬워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그냥 대충 이날이 빠르죠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너무 쉬워가지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69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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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제 3-1 694 문제 3-1이고요 회사는 922번 회사는 922번 용인전자입니다. 용인전자. 여러분 시간은 5분만 드릴게요. 타자 싸움이기 때문에. 자, 해보십시오.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둘 중에 빠른 날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미국은 선적일이 빠르죠. 그죠? 빠르니까 이 선적일의 환율인 1150원 적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미국은 환전일이 빠르죠. 얘는요. 환전일이 빠르니까 여기 환전한 날의 환율인 1130원.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선적일이 좀 하루 빠르네요. 그렇죠? 그럼 선적일의 환율인 170원이고 위안은 여러분 1위안당이니까 그냥 170원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답안으로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운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를 할 거냐면은요, 이제는, 여기 있네. 여기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써서 최근에 좀 어렵게 됐던 적이 있어서. 자, 여기 있고요.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공급가액이 여러분들 내가 공급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공급가액이 일상생활에서 두 개죠. 월세하고 관리비가 나의 공급가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까지 오면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간주임대로 가자. 간주임대로까지. 그렇죠? 자, 해보죠. 자, 여러분들 간주임대로 배우셨죠? 회계 때. 간주임대 배우셨죠? 아니, 저 잘하세요 라고 안 했고, 배우셨어요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인데, 그럼 우리 간주임대료 공급 시기는 외워주셔야 될 게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를 외워주시고, 응? 요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간주임대료의 취지자.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진 않았죠. 근데 임대료를 실제로 받으면 그건 수익이라서 과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증금 받은 건 임대보증금은 부채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부채면 과세를 원래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월세로 임대하면 과세, 전세로 임대하면 과세하지 않으면 다 전세로 임대하려고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취지가 보증금 받은 거 은행에 저금했다고 무조건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 들어오겠죠? 그 이자만큼은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겠니? 이게 간주 임대료의 취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증금 받은 걸 은행에 저금했을 경우에 발생할 이자 몇 년치예요? 내가 보증금 2년치 받았으면 그 이자는 2년치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원샷으로 과세하면 안 되겠죠.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렇게 돼 있죠.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내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은 3월 말이잖아요. 1기면. 저희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말이고 1기. 그렇죠?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은 9월 말. 2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말일이니까 3개월씩 나누어서 과세하겠다라는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는 겁니다. 알죠? 그 뜻. 자, 그 뜻인데 일단 외워주시고 말문제 빼내거든요. 간주임대료 공부식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볼게요.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 명세서가 좀 쉬웠었는데 최근에 한번 4점짜리로 좀 어려운 거 하나 낸 적이 있어요. 해볼게요. 보시면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코드 있잖아요. 여기 코드 보이시죠? 그럼 부동산 내가 임대업자면 누구한테 임대하는지 임차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코드는 F2번 누르셔가지고 문제에서 언급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층호라고 있죠? 내가 어느 동, 몇 층, 몇 호, 이거 시험에 줄 거예요. 아시죠? 안 주면, 특히 동은 가끔씩 없을 때 있거든요, 동은요. 아시죠? 그러면 층하고 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층수 같은 경우에는 위층도 있지만 지하도 있죠. 지하일 때는 지하 1층이면 B1 이렇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아시죠? 엘리베이터의 지하는 B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위층은 그냥 해당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면적 줄 거예요. 아시죠? 상대 내가 임대하는 면적 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임대하는 다 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임대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임대기간 줄 거면 임대기간 열심히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로 입력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 받았는지 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월세 얼마 받았는지 넣으시면 되고, 관리비 받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아셨죠? 근데 가끔씩 우리 시험에 그나마 살짝 어려운 애가 뭐냐면 재계약하는 문제예요. 내가 2년 동안 임대를 했는데 상대방하고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갱신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되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 계약을 갱신했대요. 그럼 당연히 갱신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갱신간용은 두 번째부터 할 때를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갱신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계약 갱신일에 별도로 해당 임대기간 개시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하고 그 다음 똑같이 계속 입력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쉬웠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뭘 출제했냐면 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하세요 라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여기 맨 아래 월세 등 보이세요? 월세 등? 월세 등. 이게 뭐냐면 내가 월세나 관리비 받은 건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안 해요? 해요. 그건 받은 거 맞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10% 과세 매출인데 세금계에서 발급했으면 신고서에 여러분 우리가 11번 과세죠. 세금계에서 발급한 과세 매출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신고서에 넣으시면 되고요. 어디다 넣는지는 오늘 설명할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간주임대료는 전체 간주임대료 여기 있어.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간주임대료나 월세는 해당 임차인 한 명만 일 때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가 전체 임차인이 3명이라면 여기가 전체 그 3명의 임차인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월세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로 보아서 10%로 과세하는 건 맞지만 실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상상속의 임대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에서 발급을 안 하죠. 세금계에서 발급을 안 하는 10% 과세 매출은 건별이죠, 여러분. 무증빙 10% 과세 매출이니까. 그럼 얘는 신고서에 건별 쪽 입력하시면 돼요. 어디다 입력하는지를 하고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나마 요 아래가 그나마 중요해요. 왜냐면 월세 관리 보면 여기를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이. 아셨죠? 근데 우리는 총 내가 월세, 신고해야 될 월세, 총 단주임들 신고할 분이 여기 째려보셔야 돼요. 합계니까. 아셨죠? 자, 바로 해볼게. 바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일단 505 페이지. 자, 거기 505 페이지에 3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을 텐데 거기도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자, 페이지 734. 734. 네, 문제 3-2. 734페이지. 문제 3-2.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문제고요. 자, 우리는 어디를 연습할 거냐면요. 508페이지 가실게요. 508. 우리는 508. 자, 508페이지에 1번 할게요. 1번. 508페이지 집중심화 연습 1번 할 거고요. 거기에 있는 김세모는 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회사가 총 임차인이 3명인데 우리가 그 대응 상사하고 코리아만 할 줄 아시면 되거든요. 아시죠? 그 2개만 할게요. 자, 회사는 2300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300번 가시고 회사. 자, 읽어보죠.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1년도 제1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하시오. 2개 해야 돼, 2개. 요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실제. 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2%로 하며 우리가 간주임대료가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을 이자를 임대료로 모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하는지는 곧 할 거고. 자, 동 코드는 생략한다. 자, 얘는 우리가 해석 안 해도 되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부속 명세서 3번째 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들어오시고. 자, 조회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방금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1.2%로 하라고. 그게 어디 있냐, 위쪽 보시면 F6번 이자율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맞죠, 여러분들? 1.2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1.6이다 라고 주면 1.6 하고 고치시면 되세요. 아시죠? 별도의 언급 없으면 이자율은 건드리시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코드가 임차인 코드고 F2번 누르시면 임차인 찾으시면 되겠죠. 네? 눌러서 대응 상사라고 돼 있네. 대응 상사.
자, 보니까 그 동은 안 줬죠. 몇 동인지는 안 줬어요. 층하고 호만 줬을 거예요. 그죠? 자, 층이 지상 2층이니까 그냥 B 안 넣고 2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수는 201호라고 되어 있죠. 20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오른쪽 커서가 여기 사업자 번호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문제에서 면적하고 용도 줬을 거예요. 300제곱미터 점포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에 300제곱미터 300, 용도는 점포.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임대 기간으로 커서가 가지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임대 기간이 2020년 10월을 입력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 자, 임대기간 입력하시면 보증금의 커서가 내려가죠. 네, 문제에서 언급된 애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5천만원 받았다라고 있죠. 5천만원. 그 다음에 월세는 40, 관리비는 15만원.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끔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 어떤 실수가 있냐면, 보시면, 자, 월세가 40이잖아요. 그죠? 이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커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커서가요. 근데 내가 관리비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5만원을 내가 모르고 실수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아시죠? 아마 그럼 여러분들 여기 120만원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확인 안 하면 15만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얘를 안 고치면 감점 처리해버려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게 2021년 4월달부터 6월달 거에 여러분 공급가 입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임대는 대응 상사에 대한 임대 기간이 이렇게 들어오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그러면 이 임대 기간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몇 개월이 들어와요? 몇 개월 들어와요? 여기 임대 기간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이잖아요. 얘가 2021년 4월 달부터 6월 달에 다 들어오죠, 임대 기간이요. 다 들어오니까 4, 5, 6이면 3개월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관리비 15만원 받았으니까 3개월 곱해서 여기 45만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월세도 40만원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임대기간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3개월이니까 3 곱해서 120만원 잡아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즉, 여러분 혹시라도 실수했다 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입력하는 임대기간하고 여기하고 겹치는 월을 곱하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아시죠?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재계약했죠? 갱신. 자, 그럼 얘는 입력하는 거 똑같아. 해볼게요. 자, 얘는 두 번째 임차인에 걸면 되겠죠? 코드를요. 똑같이 하시면 돼. 첫 번째는 계약했다가도 재계약은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예. 여기에 코리아 주식회사. 예, 동은 없고 1층 101호. 면적은 200. 예, 용도는 공장.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재계약 가로치고 안 줄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문구로 줄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용도는 그냥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시험에서는 그렇게 줄 거예요. 계약을 갱신을 하였다 이렇게 줄 겁니다. 시험에서는요.
자, 그럼 첫 번째 임대 기간이 거기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도 4월 30일이죠. 그죠? 자, 보증금 6천만 원 받았고요. 이 기간에. 월세는 50 받았고. 관리비 10만 원. 네,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제 5월 1일날 계약을 갱신한 거죠, 여러분들. 갱신. 보이시나요? 거기 5월 1일날 갱신한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띄웠지만, 갱신하면 여기 갱신이라 여기다. 갱신한 날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요. 아셨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예. 입력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갱신일 2021년도 5월 1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대 기간은 2023년도 4월 30일까지.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보증금은 얼마냐면 얘는 8천만 원 올렸네요. 코로나 시기에 좀 넘어가죠. 8천만 원. 그다음에 월세가 50. 네, 관리비가 10만 원. 되셨죠? 안 내렵죠, 여러분들? 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만 작성하는 문제는 진짜 쉬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뭐를 하라고 했냐면, 신고서까지 하라고, 신고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차인이 2명이잖아요. 2명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금액은, 여기 소개 있죠, 여기 소개. 이거 조심하실 게, 이 소개 있잖아요, 소개. 이 소개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뭐냐면, 코리아에 대한 것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소개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명한테 받은 임대료 등이 여기 맨 아래 게 있죠, 전체 합계. 얘를 신고서에 문제 나오면 여기 얘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소개가 아니라 소개는 그 해당 임차인 것만 들어온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럼 우리가 해석하면 여기에 있는 월세 등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과세죠. 345만 원이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간주 임대료 파란 초록색이 얘가 전체 간주 임대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 저장 얘는 안 해주거든요. 그럼 얘는 닫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신고서에 입력할 때 얘를 보고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여러분들 그 신고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신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 날짜는 일기 확정분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입력돼서 불러온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다 지워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중요하겠죠? 네, 보시면 아예 그냥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디 갔지? 매출 쪽? 매출 쪽 만들었나? 만들었을 텐데. 깜짝이야. 네, 만들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많이 중요하니까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일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먼저 한 이유가 신고서 때문에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우리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매출세 여기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거 보시고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과세다라는 건 여기 10% 과세 매출이다라는 뜻이고요. 되셨죠? 그럼 여기 10% 과세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걸 우리가 매출 쪽의 과세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입력할 건 매출 쪽의 과세 유형 입력하시면 되세요. 지금 쉬워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신고서가 무조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부속서를 무지하게 배웠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와. 진짜 너무해. 맞죠? 안 할게요. 스트레스가 너무 했다고. 무시하시고. 자, 그리고 미안해요. 표정 지리하셨는데 저 원래 수업 이렇게 해요. 아시게 하고. 맞죠?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 과세 매출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요게 카과나 현과죠. 매출 쪽에. 그래서 여기 3번에는 매출 유형의 카과나 현과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과세 기타. 여러분 외우실 게 매출 쪽은요, 세금 계산서 아닌 걸 기타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매입 쪽은 그 밖에라고 했었죠. 세금 계산서 아닌 것. 매출 쪽은 기타라고 해요. 기타. 해석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10% 과세 매출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건별이에요, 일단. 또는 여기 가로 안에 정규 영수증 외라고 돼 있죠. 정규 영수증이 적격 증명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 붙이면 적격 증명서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적격 증명 서류 아닌 외 매출분 중에 10% 과세 매출이면 일반적으로 영수증 매출 같은 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4번 누가 봐도 여기 건별이 와요. 건별. 아시죠? 그래서 4번은 건별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시면 영세라고 돼 있죠. 영세율 과세 매출인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5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매출 쪽에 영세라고 하잖아요. 매출 쪽에 영세.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 자, 그 다음에 6번. 자, 영세율 기타래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 아님 이 뜻이죠. 맞죠? 영세율 매출이지만 세금 계산서는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6번은. 그럼 영세율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매출이 일반적인 수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6번에다가는 수출 적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 신고선 열심히 한 몇 번 더 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 예정신고 때 여러분들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할 때 여기 7번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예정신고 때 여기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할 때 예정신고 누락도 매출로 들어오거든요. 되셨죠? 그걸 누르면 이렇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에 상세 명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신고서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신고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 방금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방금 월세 345만 원 있었죠? 이거 신고서 몇 번에 입력하면 될까요? 그렇죠. 몇 번? 1번. 그렇죠. 1번.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여러분 과세 매출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문제 최근에 출제 진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1번에 345만 원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고쳐볼게요, 여러분들. 345만 원. 실제 시험에서는 다 지워져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간주임대 전체 간주임대료 369205 있죠? 얘 어디다가 신고서 몇 번? 그렇죠. 어디? 그렇죠. 4번. 맞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진 않지만 10% 과세 매출하는 거니까 간주임대료. 되시겠어요?
그 4번에 369-205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4번에 369-205.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최근에.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한 문제는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좀 시간을 제가 지금 좀 하려면은 오늘 어려운 거 하나 아직 남았거든요. 무속설이 하나 남았어요. 내일 이제 오시면 신고서 하거든. 신고서 가장 중요한 신고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문제 한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시간을 좀 오버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오버할 것 같아서 일단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는 내일 기출문제 그거 여러분 하세요라고 할 거고요. 네, 일단은 그 어려운 애인데 중요한 애 있어요. 아시죠? 걔부터 좀 먼저 할게. 얘는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근데 얘도 의제 매입세 문제하고 논리가 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실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매입세 불공제가 될 때 작성하는 서식이 여기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제목 보니까 여기 공통사용제와 매입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사업자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걸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과세하고 면세를 같이 한다라고 해서 겸용사업자. 그럼 우리가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쓰는 것만큼은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만큼은 매입세 부담한 거 공제가 돼요, 불공제가 돼요? 불공제가 되죠. 그 다음에 매입세 내가 부담한 것 중에서 과세사업에 쓰는 것만큼 매입세 공제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과세사업자는 전세버스 사업자. 그러니까 전세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전세버스는 과세사업이고 시내버스는 면세사업이니까요. 되셨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기계장치를 하나를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 기계장치는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둘 다 정비할 용도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분파해 시켜줘야 돼요. 맞죠? 둘 다 정비하는 목적이니까. 근데 내가 과세사업에는 60% 사용하고 면세사업에는 40%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이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니까 불공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얼마일까요? 40원이죠. 100원 부담했는데 40%만큼 면세했으니까 40원만큼 불공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00원 곱하기 40%에서 40원 나오죠. 그죠? 이걸 말로 풀이하면 이 100원이 공통 사용재와에 대한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를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100원 공통 매입세액 그리고 이 40%는 면세 사용 비율이죠. 그렇죠? 단기에 면세에 사용하는 비율.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논리상 맞아요. 그렇죠? 논리상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중요한 게 금액이든 비율이든 다 과세기간 비율이나 금액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6개월이에요. 이건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부모님께 효도해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논리상은 실제 사용하는 비율만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6개월 동안 면세 사업의 40%, 과세 사업의 60% 썼는지는 세무서는 모릅니다. 절대요. 알 길이 없어요.
맞죠? 지금은 그냥 이론이니까 문제에서 준 거고. 그러면 이 면세 사용 비율을 대신할 비율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세무서는 실제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알아요. 전세버스 매출액, 시내버스 매출액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 비율 안 쓰고 금액 비율 씁니다. 매출액 비율 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단기에 사용 비율이 아니라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면세 사업의 매출 있죠? 면세 사업의 매출이 얼마라고 좀 하냐면 이게 뭐 400원. 이 과세 사업의 매출액이 1,000원. 1,000원이네. 6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6개월간. 네, 그렇게 하면 전체 1,000원 매출액에서 면세 사업의 매출액이 400원이니까 40% 나오죠. 아셨죠? 그래서 세무 이익은 무조건 사용 비율을 대신하는 비율은 매출액 비율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매출액은 단지 사용 비율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매출액자를 보는 건. 아셨죠? 여기는 매입인지 매출인지 칸 잘 넣고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기에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넣는 분들도 계세요. 해보죠. 하나하나씩. 요건이 되시겠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여기 공통사용제와 안동계산이고요. 여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얘를 알아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마찬가지. 자, 들어보시면 뭐냐? 자, 내가 겸용사업자야. 근데 나 법인이죠. 우리 시험 법인. 그럼 법인이면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물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원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법인은 내가 1월달부터 3월달 요 사이에 아까 했던 기계장치를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정확하게는 6개월치 신고해야 돼요. 관세기간 6개월치. 근데 법인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확한 비율이 안 나오죠. 안 나오더라도 아까 했던 의제 매입세액처럼 일단 잠정치로 3개월치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불공제 받을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면세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40%였던 거예요. 여기 맞춰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4월 25일날 100원의 매입세 부담했죠. 그리고 40%만큼 면세에 썼으니까 40원만큼 불공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40원의 불공제는 정확한 불공제, 안 정확한 불공제? 그렇죠? 안 정확한 불공제예요. 그렇죠? 항상 정확한 불공제는 항상 아까 의제든 여기든 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정확한 거예요. 항상. 근데 법인은 예정신고를 꼭 해야 되니까 3개월 지나도 불공제 처하더라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무시하시고 여기 얘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입니다. 정산이 뭔지 아시죠? 정산 제대로 하는 걸 정산한다고 하잖아요. 맞죠? 제대로 하려면 6개월치로 정산하잖아요. 항상 여기 부가세는요. 아시죠? 근데 이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확정신고 때 하지만 뒤 3개월은 제대로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6개월치로 정산을 하고 이미 3개월 한 거 뺀 나머지만 추가로 확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항상 이 개념이에요. 단지 아까는 의제매입세 공제니까 공제 쪽이고 여긴 공제받지 못할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놈이니까 불공제인 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그려놓은 건데, 근데 내가 이제 7월 25일, 내가 이제 6월 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정확한 과세기간 비율은 나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비율은 나오죠. 7월 25일 신고할 때면. 맞죠? 알고 보니까 50%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연세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난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얼마의 불공제가 정확한 불공제인 거예요? 그렇죠. 100원에 50%의 50원만큼이 불공제인 거예요, 정확한.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1월 달부터 6월 달에 불공제죠. 근데 이미 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40원의 불공제를 맞았기 때문에 이 50원 안에는 40원이 들어가 있어요. 불공제 받은 게. 그렇죠? 그럼 이중 불공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불공제 예정 신고 때 불공제 받은 건 잠깐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확정 신고 때 추가로 불공제 받은 10원이 나와요. 논리가 똑같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계산식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100원이 공통매입세액이었죠. 근데 이 공통매입세 우리 6개월치로 했었잖아. 6개월치. 그래서 6개월. 있음이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50%, 이 프로가 면세 사용 비율이죠. 근데 면세 사용 비율을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면세 매출액 비율 쓴다면서요. 그죠? 그럼 면세 매출액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서 면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모가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와 과세 더한 전체 공급가액이 분모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분자가 해당 과세 기간 6개월의 면세 공급가액이 온 거예요. 이렇다면 이게 6개월 동안의 면세 매출액 비율이 되겠죠. 50% 이렇게 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40원은 줄 거예요. 실에서 줘요. 예정 신고 때 불공제 받은 게 얼마가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40원을 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입력하는 거 띄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라고 보시죠. 여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돼 있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위주로 내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항상 정산할 때 주에 6개월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더럽게 줍니다. 어떻게 더럽게 주면 될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산식을 여러분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산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과세 기간에 뭐 공급가액 기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돼 있죠. 이게 아까 했던 면세 사용 비율을 대신할 비율을 5가지 쓰거든요. 우리. 실제로. 근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1번이에요. 세무일교는 무조건 면세 비율을 대신할 사용 비율을 대신할 건 항상 공급가액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15번 총 공통 매입세액 보이시죠? 요게 아까 했던 전체 6개월치의 총 공통 매입세액 100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금액 아니다.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에요. 100원. 세액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16번은 면세 사업 확정 비율이니까 면세 비율을 얘기해요. 면세 비율. 우리 아까 면세 비율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 쓴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 총 공급가액은 과세기간 6개월에 면세하고 과세 더한 전체 공급가액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리얼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이에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 면세 비율을 구해줘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컴퓨터가 여기에 50원 띄워요. 한국사를 따지면. 근데 여기 보시죠. 기불공제 매입세. 이미 불공제된 건 예정 신고 때 불공제는 40원이잖아요. 그렇죠? 입력하면 알아서 19번은 지각합니다. 10원을 구해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의제 매입세가 와면 똑같아요. 근데 조심하시고 항상 6개월치 하는 거. 아시죠? 시험에는 더럽게 주면 앞 3개월, 뒤 3개월만 줘요.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버리는 거죠. 아시죠? 합치를 파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은 543페이지 543 교재 543 자, 교재 543페이지 실무예제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는가요? 자, 거기 일단 회사를 2100번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청속 부가 원천으로 바꿔주시고 2100번. 자,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실무예제. 자,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청송. 회사 코드는 2100번은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이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1기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 서류예요. 서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입력하세요. 보시자마자 정산이니까 6개월치로 일단 계산한 다음에 3개월치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명심하시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단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의 불공제분은 960만원이며, 그러면 이거는 법인이 예정신고 때도 공통매입세 3개월치로 여러분들 불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게 아까 금액으로 따지면 40원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 아셨죠? 예.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있다는 우리가 사용 비율을 대신한 건 공급가액 비율로 한다, 그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해당 서류부터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부속명세서원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입니다. 들어가십니다. 네. 자, 그럼 조회기간은 확정신고 1기니까 4월부터 6월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입력할 건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죠. 세 번째 칸이요.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산식이 뜰 거예요. 이 산식은 우리가 사용 비율을 대신할 기준을 뭘 쓸 거니, 세무이급은 1번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1번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입력된 전표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아니요. 자, 그리고 지금 커서가 구분에 있는데 이 구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인쇄시 산식명에 반영한, 인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구분은. 그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 공통 매입세액으로 커서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543페이지에 표를 보고 이제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보니까 우리가 눈을 훑어보면 그 왼쪽은 1기 예정 앞 3개월치고요. 그죠? 중간에 있는 건 1기 확정이니까 뒤 3개월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전체 1월달부터 6월이니까 얘는 과세기간 6개월치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뭐예요? 그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전체 6개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입력할 때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얼마 넣어요, 여기다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커서가 지금 제목이 공통 매입세액이라 돼 있어요. 그렇죠. 3,400이죠. 여러분들. 매입세액. 세액은 부가가치세만. 그죠? 그러니까 매입 쪽 보셔야 되지. 매입 쪽. 맞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지금 매출 쪽 보시면 안 되죠. 매출 쪽은 그냥 우리가 비율 구하는 거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총 공통 매입세액은 3,400의 세액이니까 부가가치세만 3,400.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커서가 가 있는 게 면세 비율인데 우리가 여기 면세 비율은 공급가액 비율 쓰죠. 그러면 면세 공급가액 중에서 여기 총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얼마인가요? 그거 지금 들리는데 10? 5억? 여기가 총공급이에요. 총공급은 여러분 면세와 과세 합계잖아요. 15억입니다. 거기 6개월 전체 과세 공급가액이 10억이에요, 여러분들. 10억입니다. 그 10억. 그리고 6개월 전체의 면세 공급가액이 5억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6개월의 총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여러분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이라 안 부르잖아요. 부가세는 제외된 거 공급가액을 하니까 거기는 1억 원은 넘으시면 안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전체 6개월치의 과세 공급가액 10억과 면세 공급가액 5억 또한 15억입니다. 15억. 입력하는 거 좀 빡세다. 이건 여러분 한번 잘 넣어 보시길. 1500하고 플러스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5억이죠. 전체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은 5억입니다. 5억. 자, 이렇게 하면 면세 비율이 33.3333 나오나봐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33% 아니 이렇게 떨어지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400만원의 면세 비율 33.3333 곱하면 요게 전체 6개월에 불공제 받을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맞죠? 컴퓨터가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8번 비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 입력해요? 그렇죠. 960만원이죠. 문제에서 나 예정신고 때 이미 세 번째 줄에 960만원 불공제 받았다. 맞죠? 그거를 뺀 나머지가 확정신고 때 추가로 불공제 받을 거죠. 그죠? 18번에는 960만원을 적어주셔야 되세요. 되시겠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18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불공제된 거, 그 다음에 19번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추가로 불공제될 거 더하면 전체 6개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정확한 불공제가 나오겠죠. 되시겠어요? 자, 이제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유인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유인물. 요거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및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 거. 기출문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 왜냐면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는 없어요. 어디냐면은요, 9페이지에요, 9페이지. 네, 9페이지고요. 네, 9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에 2번. 자, 9페이지 2번입니다. 자, 시간은 7분 정도 드려볼게요. 9페이지 2번이고요. 회사는 2083번 들어오시면 돼요. 2083. 회사는 2083. 수원산업입니다. 수원산업. 아무 회사나 입력하시면 돼요. 이건 거래처 입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번이죠. 보니까 여기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니까 일단 6개월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중에서요, 우리가 1기 예정신고 때 이미 375만원 불공제를 두드려 팼대요. 그러니까 기불공제 매입세액 입력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이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사용비율을 대신할 걸 공급가액 비율 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조심하시,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얘는 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이니까 전체 그 앞 3개월 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1기 확정신고기간 뒤 3개월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1월 달부터 6월 달 과세 기간이 되겠죠. 그죠? 일단 요게 되셔야 되니까 얘만 고려, 왼쪽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오른쪽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이 둘을 더하셔야 돼요. 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통매입세,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죠. 세액. 세액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쪽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공통매입세액이 800만원, 합치면 1,800만원이 전체 6개월 동안의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잘하셨고, 그래서 여기 1,8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16번도 전체 우리가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럼 보면 여기요. 우리가 그러면 앞 3개월치의 공급가액은 여기 매출 쪽이죠. 과세하고 면세를 합치면 이게 4억일 겁니다. 이게 이제 1기 예정신고 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뒤 3개월 하면 얘는 전체 공급가액이 3억 5천이 되겠죠. 그럼 여기 얘하고 얘를 합친 게 전체 6개월의 총 공급가액이 돼요. 그렇죠? 계산하시면 아마 7억 5천만원 나올 거예요. 7억 5천만원. 그래서 이게 7억 5천 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면세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럼 얘도 전체 6개월치의 면세공급가액이 와야 돼요. 그럼 면세공급가액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1억 5천. 그죠? 그 다음에 1기 확정신고 기간에 1억 5천.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6개월의 면세공급가액이 될 거예요. 3억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에 3억 온 거고. 네. 그럼 이제 컴퓨터가 720만원이 전체 6개월의 정확한 불공제 세액이라고 걸어줘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정신고 때 375만원만큼 불공제가 됐다라고 문제에 나와있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345만원이 우리 확정신고 때 추가로 불공제를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가장 좀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들. 신고서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숙제 없고 내일 숙제 몰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복습해 주시고, 복습은 필수시. 제가 숙제는 아니지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한 것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녹화한 거. 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마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